최근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위암 사망 사례가 놀랍도록 증가했습니다. 곧 매년 약 180만 명이 이 질병으로 진단받게 되며 약 130만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할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만 매년 위암으로 인해 약 50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 중 몽골, 일본, 대한민국, 타지키스탄, 중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의학과 기술 덕분에 일본과 한국은 위장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상위 10위 안에 들지 않습니다. 이는 위장암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을 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적어도 3가지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 식습관 및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에 따라 다릅니다. 이 단편 다큐멘터리에서는 위암을 적시에 감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모르는 5가지 무증상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암으로 사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식단 유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배가 암에 걸릴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수준.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면역 체계를 억제합니다. 면역 체계는 우리의 주요 자연 동맹입니다. 암세포를 탐지하고 나타날 때 파괴합니다. 코르티솔은 우리의 림프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면역 체계가 위암과 싸우는 데 있어 주요 병사들 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인식하고 면역 체계의 다른 병사들이 파괴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연 면역 체계가 암에 대항해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암이 빠르게 발달하고 제한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가 위암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009년 연구 덕분에 우리는 스트레스가 위암을 발병시키는 주요 위험 요소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2번째는 만성 위염이며 여기서 우리의 작은 친구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등장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를 식민지화하는 박테리아입니다. 이 작은 친구는 만성 위 점막 염증, 즉 만성 위염을 일으킵니다. 만성 위염은 위 세포의 변화를 일으켜 이들이 변이하고 증식하게 하며 시간이 지나면 암이 발생합니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산 생성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위 환경을 변화시켜 암의 진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게 다른 신체 시스템에 암이 없을 때 주요 위험 요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너의 삶과 식습관은 어떠니? 이 연구는 하루에 6시간 미만 또는 9시간 이상 잔 사람들이 하루에 7-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50% 더 높은 위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 남성, 현재 흡연자, 과체중 및 비만인 사람들이 위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식단과 관련하여 위암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공된 적색육을 주로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를 거의 먹지 않으며 하루에 알코올을 3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 지금까지 다큐멘터리에서 언급한 위험 요소 중 일부를 가지고 있다면 위장암의 5가지 무증상 증상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증상들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중 감소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비특이적 체중 감소라고 합니다. 즉 몇 개월 만에 체중의 5%에서
10%를 잃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활 방식이나 식습관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이것은 확실히 경고 신호입니다. 70kg을 몸무게로 하는 사람의 경우 이는 3.5에서 7kg의 체중 감량을 의미합니다. 번호 2. 지속적인 복통. 몇 주 동안의 배 아픔은 정상이 아닙니다. 몇 주 동안 지속되면 위궤양을 의미할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와 식단으로 치유됩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지속적이고 건조한 복부 통증이 있다면 위장암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위장병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번호 3. 조기 포만감. 최근에 접시의 절반을 먹고 나면 식욕이 떨어져서 더 적게 먹게 되었다면 위장병 전문의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갑자기 의식적인 제한 없이 우리 몸이 덜 배고파지거나 더 빨리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한 접시 음식을 쉽게 먹고 더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밥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면 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깊게 들어야 합니다. 4번째, 토혈이나 흑색변. 헤마테메시스는 혈투와 동의어이며 멜레나스는 혈액이 대사된 변과 동의어입니다. 피를 토했거나 대변이 매우 어둡다면 아마도 대사된 혈액일 것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 붉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변은 매우 어두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부 소화 시스템에 어떤 기관이 출혈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위장병 전문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번호 5. 그러나 덜 중요하지 않은 삼키기 어려움. 위암은 인후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음식이 종양과 접촉하여 자극을 받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후염이나 감기로 인한 통증이 며칠 동안 지속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삼키는데 통증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할 시간입니다. 위암 치료는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비디오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감염 위험을 매우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시고 명상을 하고 일기를 쓰고 개인 성장 서적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장을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치료사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주요 스트레스 원인을 없애야 해요. 그것이 아니면 당신의 삶이에요. 둘째,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스낵은 끝입니다. 슈퍼마켓에서 가공된 소시지와 햄을 먹지 말고 음식에 소금을 추가하지 마세요. 훈제 음식이나 나무로 그릴에 구운 음식을 먹지 마세요. 야채와 채소 섭취를 늘리고 닭고기와 생선과 같은 흰살 고기를 기반으로 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3번째, 담배와 술을 끊으세요. 이건 자명한 이유입니다. 술이 왜 그렇게 나쁜지 이해하려면 제 알코올에 관한 비디오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설명이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잠을 잘 자세요. 수면 부족은 암을 유발하고 수면 과다도 암을 유발합니다. 매일 정확히 7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세요. 이 짧은 다큐멘터리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내 채널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세요. 투비키즈, 바로 여기. 우리는 이 세대의 아이들을 가르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가치를 심어주고 현재의 상황에 맞서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분명히 당신의 관심을 끌 2편의 단편 다큐멘터리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아드립니다.